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구조법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있죠. 글로벌 유동성 지수, GMI, 여기 이제 라울팔 만든 회사, 글로벌 M2, 유동성 지수로 만들어서 이제 좀 쉽게 비교를 합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 유동성 지수와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게 거의 판박이처럼 이제 같이 간다고 해도 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양의 상관관계 있죠. 이제 어떤 통계치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무려 글로벌 유동성과 나스닥 차트는 97% 일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흐리긴 하지만 이 글로벌 유동성 지수와 금의 가격, 검정색에 비해서 딱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이 가다가 금은 갑자기 팍 튀어버렸죠. 이게 양의 상관관계는 맞긴 한데 나스닥 대비해서 금값이 훨씬 더 오른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작년과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니까요. 금이라고 하는 게 지난 10수년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오르는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난 한 10수년간 억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잊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눌렸다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데요. 이걸 의심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만 예외였습니다. 글로벌 이 유동성 지수 검정색과 같이 가다가 이제 금도 이제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은 오히려 위쪽으로 쌌는데 비트코인만 아래로 쌌습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밑에 축 쳐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0월 10일 대청산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미국에서의 유동성 상황이 특히 악화가 됐던 최장기 정부 셧다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후로 투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신뢰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유동성 거래량 거의 지금 메말라 붙은 그런 시즌이 되겠죠. 코인만 뒤처져서 화난다. 맞습니다.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코인만 안 올랐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쑥 빠졌던 거죠. 이거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가 사실은 금보다 못 오를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없었거든요. 왜 폭등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찍어 눌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0월 10일이다 정부 셧다운이다 이런 게 만약 없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최소 15만 달러 아니면 20만 달러까지 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이 깊었죠.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골이 길었죠. 골짜기가 깊고 길었다면 산이 더 낮겠습니까? 아니면 산이 더 높아질까요? 요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 대표가 여러 기자단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의 시장 구조법 이게 지금 진척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비관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엘리노 토레시라고 하는 과거의 기자, 지금은 이제 TV쇼 진행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물어보는 거죠. 법 통과 지금 희망이 사라진 거냐?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는 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 이슈들을 많이 공유를 했다. 그리고 다음 몇 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몇 주간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 진척 상황에 대한 이 기자의 생각은 뭐냐? 법안의 진척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실은 주요 이슈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그런 이슈들이 오히려 공유가 되고 이게 쟁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제대로 해본 다음에 이제 수정안이 마련이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뭐 벤치마크라고 하는 데서도 이 마크업이 연기가 된 건 맞는데 이것은 쟁점 조율을 위한 건설적인 시간 벌기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인베이스도 이거 지금 쉽게 뭐 깽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수익의 근본적인 이견이 이제부터 좁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뭐 토크나 증권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 역시도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발언을 한두 명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막상 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 이 사람들이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뭐라고 하냐. 코인베이스 반대로 시장구조법 처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통과 자체는 낙관하고 있다. 뭐 신시아 루미스 등 상원 의원들 초당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초당적 합의,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이거는 그냥 이제 당을 불문하고 통과시킵시다. 이 얘기가 예전에 언제 나왔냐? 25년 7월 지니어스법 통과될 때 나왔던 용어예요. 초당적으로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지연이 될지언정 통과 자체는 낙관적이다.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일단 통과는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촘촘하고 범위도 많고 너무 이제 다룰 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법 마크업이 연기가 된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라고 하는 건데 요에 대해서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자 아까 엘리노 테렛 있죠. 일부 업계 관계자 또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 보좌진들 한번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견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뭐 이거 가지고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코인베이스가 문제를 삼았던 토크나 주식에 대한 뭐 사실상 금지, 심지어 CFTC 권한 약화, SEC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대요. 특이하죠. 토크나 업체는 코인베이스가 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내용을 대폭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면 다 삭제를 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잘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해석에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내용을 아예 뭐 관련 내용을 다 싹 다 이제 고치거나 뭐 일부 삭제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제가 이제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 철회 반대를 했는데 나머지 코인 회사들은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하기도 전에 오케이를 외친 거예요. 이미 타협. 우린 뭐 일단 가시죠. 리플, 뭐 크라켄, A6닌지 서클과 같은 이 빅 플레이어들이거든요. 왜 이 기관들은 그냥 바로 오케이를 외쳤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의 예측인데요. 큰 틀 내에서 초당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왜 코인베이스만 그러면 이제 반대하냐? 이게 좀 미묘하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다릅니다. 리플이나 뭐 서클이나 크라켄은 뭐 같은 거래소이지만 A6닌지도 이제 투자 회사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코인베이스는 지금의 현재 법안이 그 이제 초안이 되겠죠. 디파이랄지 뭐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방송들 뭐 인터뷰들 한번 싹 찾아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신규 이제 상품 서비스가 있어요. 4개나 출시를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이제 그 뭡니까 이자 주는 것부터 해서 뭐 디파이 아니면 뭐 예측 시장 뭐 토크나
주식 토큰화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4개 모두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 법안에 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아마 좀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프 스탁, 우리가 뭐 개인 뭐 하드웨어 지갑 사서 집어넣는 거 이거 인정했고, 뭐 비스탁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그래도 보호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담겼다. 이자를 제한하는 거, 요게 지금 이슈죠. 이자를 주냐 마냐. 그 다음에 강력한 규제를 뭐 이제 토큰화 주식에 집어넣냐 빼냐. 근데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실제 크립토가 죽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한대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협과 동의어다. 타협을 해야 법이 제정이 되는 거지 양보 하나도 없이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한 질문은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일단 fine, enough 하고 법 통과 시켜놓고 이제 그 이후를 도모하자. 이제 이것 때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낫겠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를 제외한 코인 회사들은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일단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보다는 지금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이요. 뭐 로비를 받고 어쨌든 결정은 그들이 하겠죠. 이분들은 법 통과를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최악은 뭐냐면요. 없던 걸로 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이런 게 이제 최악입니다. 이제 무기한 연기되다가 뭐 누가 입법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계류되다가 해가 넘어가면 이게 제가 볼 때 최악인데 그런 느낌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 뭐 DTCC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뭐 이제 주식, 뭐 ETF, 채권, 뭐 이게 사는 것들 모든 파생 상품을 뒷단에서 이제 결제 정산을 해줘요. 무려 여기에서 140만 개의 증권 전량을 온체인화 시키겠다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140만 개 증권을 전부 다 온체인은 이제 그 체인 위에다 올리겠다 이 얘기죠. 블록체인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담보를 최적화하고 실시간 정산하고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워킹 아워 뭐 월요일 금요일 뭐 이럴 때만 이제 됐는데 24시간 돌아가게 하겠다. 그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편해지겠죠. 근데 이게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게 이미 결정이 됐어요. 블랙락이 뭐 자산 토큰화 한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버틀렉이 있는 거예요. 그 병목 현상이 뭐냐? 이게 지금 시장 구조법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 구조법 통과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이거 다 이제 그 무의로 계속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뭐 현실적인 그 이제 시나리오는 선타협, 후수정 요런 느낌이에요. 지니어스 법처럼. 일단 요 정도면 일단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그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실은 있거든요. 조금 화제를 돌려서 제미니 그 거래소 설립자들 있죠. 윙클버스 그 형제들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12억 5천만 달러를 현재 들고 있다. 추정이 된다. 이들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옛날부터요. 근데 현재는 초기 보유량의 한 10%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이들은 비트코인을 대략 13,00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나로 그냥 바꿔보면 1조 8천억이 살짝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수량이죠. 근데 과거 들고 있었던 거에 지금 10%만 들고 있다면 이 얘긴즉슨 90%는 어디에 지금 팔아버렸다는 얘기 아니면 줬거나 사업 자금으로서 쓸 수도 있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투자하거나 뭐 생활비로 썼거나 어쨌든 90%는 비트코인 지금 수량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초기에 비트코인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들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13,000개라고 했지만 그럼 이제 13만 개가 되겠죠. 비트코인 13만 개면요. 지금 그냥 지금 좀 뭐 많이 이제 그 억눌린 가격으로 18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18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실은 오래 지키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좀 우량 자산을 이제 못 견디고 좀 너무 조급하게 파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웬만하면 쌓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지난해만 11조 5천억에 달하는 지금 이제 코인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인터넷을 뭐 언론을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비트코인 거래소 출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출금해서 이제 뭐 USB다 아니면 이제 그냥 국경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로 이제 좀 이란의 그 화폐가 뭐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대요. 송금이랄지 일상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더라. 저는 비트코인이요, 뭐 지정학적인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정치적인 실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요, 향후 이제 우리 AI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3년 후면 뭐 외과 의사가 와서 저기 뭐야 그 외과 의사 필요 없이 그냥 수술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자녀들 의대 보내지 말아라. 제가 봤을 때 3년은 조금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그 로봇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외과 의사 뭐 어떤 수술 경력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되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 데이터가 제가 볼 땐 쌓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최소 저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주목해야 될 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를 빼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강남 빌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다 그 쓰레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지금 엮여져 있어요. 이제 온라인이다. 점점 이제 인터넷 그 오프라인 상권들이 잘 안 돼요. 저기 신사동 과거 어딥니까? 가로수길 공실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전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AI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투자를 하든지 뭐 창업을 하면 되는데 창업이 좀 그렇죠. 그러면 AI 관련된 우량 주식을 사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해지 수단이 당연히 된다라 봐요. 근데 주식 안 한다고 한 거 아니냐? 주식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테슬라 지금 가격 보면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가 차트를 보면 이거는 절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살 것이냐? 저는 이제 큰 전쟁이 났을 때를 노릴 것으로 일단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큰 전쟁이라면 뭐 이제 대통령을 체포한 이 수준이 아니고 저기 뭐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뭐 그것도 뭐 나름 전쟁이지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다. 그 정도 느낌 아니면 이 주식은 이제 안 사는 거죠. 그 정도의 기회가 아니면 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자기의 제 주 영역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IMF 시대에 그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정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제 뭐 AI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되면 담아두면 뭐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지 않나. 지금 AI 뭐 거품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아직 뭐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ME 그룹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확대를 한다. 이제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 선물을 출시하겠다. 밝혔죠. 알트코인은 그러면 뭐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저는 알트코인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ETF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미 ETF가 승인이 완료가 됐거나 승인 예정일 친구들 위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100배 코인, 200배 코인은 그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많이 낮추는 게 좋겠다. CME 선물 옵션 거래가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은
아시는 네 가지 코인입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입니다. 이거 네 개는 제가 그래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월 9일에 여기에 3개 코인이 추가되는 거예요.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죠. 에이다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제 비관론 항상 이제 나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에이다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없어질 코인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면요. 자,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비트코인의 호재 뭐 맞죠. 시장 구조법 맞는데요. 비트코인은 명확하지 않았던 적이 실은 없었어요. 뭐 물론 뭐 10년 전은 아니지만 한 5년 전, 4년 전 이거 가지고 게리 겐슬러가 뭐 딴지를 걸었다?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말을 아꼈어요. 알았던 거예요. 게리 겐슬러 당연히 알죠. 괜히 리플을 막 이렇게 두드려 팼지 않습니까?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들 라지캡 코인들의 가장 큰 수혜가 오는 거예요. 알트코인 이거 뭐야 증권이야 상품이야 아직도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저는 아마 큰 수혜가 갈 수 있다.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제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 이미 좀 지난 일 이미 많이 이제 보셨던 기사일 겁니다. 어떤 이제 코스피 곧버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 ETF를 아마 사신 것 같아요. 8억 원을 잃었다. 이제 충격 잔고를 인정했죠. 전재산 11억 중에서 8억을 잃으시고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남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제 2배 마이너스 그러니까 1% 코스피가 내리면 그러니까 1% 내리면 수익은 2%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이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코스피가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오르는 건 기적이다. 200% 거품이 꼈다 하고 전 재산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분이 뭐 시행과 시황, 뭐 추세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럴 리 없다. 뭐 단순히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인버스를 샀다. 전 재산이었는데 8억을 잃었다. 이제 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다. 제 그릇된 판단이었고 처음 1억 손실을 났을 때 그냥 손절했어야 됐는데 버티고 버티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3억 정도가 남으셔서 이걸로 이제 여생을 보내려 한다. 근데 이분만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습니다 하니까 저도 지금 3억 5천만 원 이제 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올해 이제 해가 바뀌고 1월 2일에서 1월 14일까지 불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인버스 마이너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1,155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2배로 마이너스 탔던 분들은 3천억이 살짝 넘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액수입니다. 이제 빨리 부자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조지 소로스 아시죠? 이 이제 할아버지십니다. 뭐 이제 거의 뭐 100살 다 되신 분께서 뭐라고 했냐? Good investing is boring이래요. 좋은 투자는 지루해 그냥 이거 너무 지루한데 힘든데 이런 거랍니다. 재밌는 투자를 만약 하고 있다 돈 못 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요? 조지 소로스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죠.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무슨 얘기냐? 오류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왜? 뭐 이제 재회기성 이론하죠. 왜냐하면 오류는 결국 풀릴 것이고 불확실성은 확실해질 거니까. 이것만큼 지금 코인 시장에 맞는 게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이게 사실 뭘 얘기하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인내심을 강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money is made by sitting.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지 트레이딩으로 버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단타의 신, 단타의 전설로 알려진 제스 리버모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1907년 대공황이 있었고요. 1929년 다 아시죠? 요 폭락 직전에 공매도를 쳐서 엄청난 수익. 그때 당시 돈으로 1억 달러인데요. 지금은 이제 수조 원에서 뭐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그냥 투자 한 번에 수조 원을 번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파산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요. 이게 어차피 뭐 한두 달 하고 뭐 1년, 2년 하고
그칠 게 만약 아니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무덤덤하게 좀 슴슴하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도파민을 찾고 이 한 방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저는 투자는 지옥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날씨는 많이 춥지만 이번 주말도 좀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족분들과 건강한 만남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